국내 투자자들이 요즘 국내 지식이 좀 주춤해서 그런지 그렇죠. 해외를 뭐 거의 정복하다시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면서요. 네, 뭐 국내 투자 이상으로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서학개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8일 날 한국은행이 개인 투자자 해외 증권 투자 특징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곳에 따르면 23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의 해외 투자 자산은 7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23년도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계속 화랑이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많은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보다는 미국으로 진출하자, 미국으로 가자라면서 서학개미의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2019년에는 7.3%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해외 투자 비율이요. 그런데 23년 말 기준으로는 무려 3배가 넘는 20%까지 뛰어 올랐다.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개인 주식 투자 규모는 이미 기관 투자자와 비슷한 규모로 많이 커졌다라고 하고요. 채권 투자액도 기관 투자자의 43% 수준까지 올라갔다. 정말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렇네요. 이런 해외 투자 추세의 분위기라면 올해도 미국 증시 남다르게 올라가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은이 발표한 게 작년 말이라면요. 예.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도 해외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인공지능 중심으로 엔비디아 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17일 날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14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이 30억 달러 정도를 넘어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 동기가 7억 달러였어요. 네. 7억 달러보다 30억 달러로 늘어났으니까 4배 가까이 급증한 이야. 셈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까지도 올랐는데 24년도는 그 추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종목별로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올해는 엔비디아가 거의 주목받고 있죠. 예. 엔비디아가 현재 2억 8,7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서학개미 투자 1위 종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오픈 AI 협력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억 달러 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학 투자자들의 왕이 있었죠. 원래 테슬라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수년간 사실 테슬라를 중심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했었고요. 예. 테슬라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 열풍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달 들어서 파리에 그쳤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악재가 많았었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해외 투자자들도 관성대로 하기보다는 굉장히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대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국내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년부터 저도 증권부에서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했던 한 명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도 회사에서 유튜브 진행도 했고 국내 투자가 굉장히 화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때만 보시면요. 사실 국내에서는 금융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때까지 좀 무지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분위기였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산의 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고 국내는 반대로 뭐 부동산, 예적금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이죠. 20년대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많은 전문가들과 뭐 유튜브 등 이런 자료들, 정보 등을 통해서 이제는 금융 투자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 투자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결 쉬워진 해외 투자 접근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TS나 스마트폰을 통한 이제 주식 거래 그리고 해외 주식도 굉장히 쉬워졌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접근성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도 있고 1번과 2번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는 뭐 동학개미나 서학개미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면 네. 세 번째 결정적으로 국내가 해외가 갈린 것 바로 국내 주식의 배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21년도 이후로 국내 주식은 계속 주춤하고 빠지거나 이렇게 됐었고요. 저도 사실 이때 삼성전자에 투입을 했다가 약간 물려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주춤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시작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격차가 발생한 게 결국에는 국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서학개미로 또 돌아섰다라는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뭔가 남다르게 보이는 특성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좀 한국인의 근성, 한국인의 성격이 좀 반영되는 투자 그래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를 분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 행태를 분석해 보면
보면 금융시장 테마에 따른 한방향 투자가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 조약에 따른 브라질 국채 투자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하니 정말로 브라질 채권에 몰렸었고요. 20년에는 이제 한국 국내 투자에 대한 동학 투자 운동이 발생했고 이후란 서학개미가 투자됐었고요. 최근엔 또 미국 채권 투자하는 게 전략이다라고 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즉 약간 한 방향으로 몰려 있다라는 것에 특징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포모라고 하죠. 소외에 대한 공포에 대한 것들에 한국인들이 되게 예민하다라는 분석과 그리고 과잉 확신, 내가 지금 잘 투자하고 있어, 내 투자가 맞을 거야라는 것들이 특성으로 좀 보인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의 투자 성향이 뭔가 하나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했을 때 가장 주목하는 최근 종목들은 뭐예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으로는 빅테크 기업입니다. 뭐 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더 높아졌는데요. 20년 말에 39%였던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23년 말로는 48%로 9% 포인트나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죠. 이 투자 대비 3배 이상의 뭐 레버리지를 거는 이런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도 한국인들의 특징이다. 즉 개인의 공격 투자 성향이 짙어졌다라는 것도 한은의 분석입니다. 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기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한 자금의 규모가 기관 투자자 성격과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비슷해졌다고 말씀 그렇죠. 주셨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 자금과 기관 투자 자금은 뭔가 투자 패턴이나 성향이 좀 다른가요? 20년 이후로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공부가 되었다. 이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기관 투자와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투자,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지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데 한국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것 없이 일단은 확신을 가지면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도 좀 감안하셔서 투자에 조금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일종의 브레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완충 장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요. 아마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잘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게 20년 초에 한국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다 올랐었거든요. 지금 사업 투자가 다 오르는데 이게 조만간 거시경제 위기랑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올 수 있다. 지금은 한번 쿨다운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해외 증시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우리 자금이 더 해외 증시로 쏠리는 그런 현상도 생기겠는데요. 네, 뭐 반대로 오히려 잘 되면 뭐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데 이제 정부 그리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외환 부분의 변동성이 커진다. 국외로 이제 자금이 그리고 외환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됐을 때 이슈라는 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미국 증시를 통해서 그나마 국내 증시 주춤한 것에 대해서 벌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셔서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국가 차원에서는 환율 변동폭의 불확실성을 늘리는 그런 요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동훈, 정지서 두 분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